지금부터 2020년 1차 임종표 외과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교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47세 여자가 3개월 전부터 오른쪽 유방에 덩어리가 만져진다 병원에 왔고요. 특이 과거력은 없고 바이탈도 문제는 없습니다. 덩이는 딱딱하고 만져보면 잘 움직이지 않고 압통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양성 혹인 경우에는 만져보면 잘 움직이고 압통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보다는 양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그 이론 강의 때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지문을 통해서 이 오른쪽 유방의 덩이는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유방 촬영수 사진에서는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유방 초음파에서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어두운 병변이 보이는데 주변으로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일레귤러 쉐입으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성보다는 악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악성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중심 침생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64세 남자가 3개월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200m 이상 걸으면 오른쪽 장단지가 쥐어짜듯이 아프고 쉬면 호전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클라우디케이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40감년의 흡연자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PCI도 받았고 지금 안티플레이트렛을 복용하고 있죠. 바이탈은 문제가 없고요. 오른쪽 대퇴, 슬화, 족부 동맥이 약하게 촉지가 된다. 그러면 오른쪽 대퇴 그리고 슬화, 무릎 부위, 그 다음 족부, 발목 주변까지도 지금 다 약하게 촉지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프록시말 혈관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혈압을 살펴보면 오른쪽 상지 혈압은 113이고요. 오른쪽 하지 혈압은 83으로 왼쪽에 비해서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 왼쪽 상지 혈압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ABI를 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하지의 혈압이 떨어져 있다는 걸 봐서는 왼쪽 하지 동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보면 왼쪽 일리악 아테리는 잘 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른쪽 일리악 아테리는 지금 에올타에 잘 못 나가고 연결이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일리악 아테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리악 아테리 쪽이 막혀서 혈관이 잘 이동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50세 남자가 일주 전부터 윗배가 불편해서 병원에 왔고요. 5년 전에 알코올릭 리버 시로시스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환자 의식도 명료하고 황달도 없습니다. 배는 부드럽고 평평하고 만져지는 덩이도 없어서 서지컬 업도맨 가능성도 없는 거고요. 지금 CT를 봤을 때 동맥기 사진을 보면 주변의 리버에 비해서 지금 더 인핸스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연기의 경우에는 주변보다는 인핸스가 좀 떨어지는 걸 살펴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덩어리에 그 혈관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데 이런 식으로 CT에서 소견이 보이면 우리가 HCC의 가능성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랩에서 봤을 때도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 지금 증가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HCC 환자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치료는 이 환자의 찰스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INR이나 뭐
토탈 빌루르빈, 알부민 수치 다 괜찮아서 차일드 A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에서는 지금 간절제술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답이 간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차일드 C라든지 피검사 결과도 안 좋은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 간이식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42번 보겠습니다. 75세 여자가 최근 들어 오른쪽 윗배가 더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10년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아프면서 열이 반복적으로 났다고 합니다. 예전에 담도 내시경으로 담도 결석을 제거받았다고 하고요. 3개월 전에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 만져진 덩이도 없고 혈액검사 결과에서는 지금 ALP가 상승돼 있고 AST, ALT도 약간 올라가 있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는 나쁘진 않은 정도고요. CT에서 봤을 때 여기 딱 허옇게 보이는 돌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인트라헤파틱 덕트들이 다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트라헤파틱 스톤으로 인해서 주변 그 인트라헤파틱 덕트들이 다 늘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면 간 절제술도 고려를 할 수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 지금 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확장술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경피경관으로 해서 담도경 하에 담석 제거술을 시행하는 게 좀 더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57세 남자 환자가 5시간 전부터 명치가 아프다고 해서 응급실로 왔고요. 통증은 등으로 뻗치고 몸을 구부리면 조금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히스토리를 봤을 때는 어큐트 판크레아타이티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1년 전에 쓸개돌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고요. 음주는 안 했다고 하고 지금 하트레이트 약간 올라있고 열이 39.2도죠. 명치와 윗배에 압통은 있지만 반동 압통은 없다고 되어 있고요. 혈액검사에서는 지금 ALP와 감마GT가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토탈 빌루빈, 다이렉트 빌루빈도 올라가 있는 것을 봐서는 바일덕트에 옵스트럭션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밀레이즈 라이페이즈도 지금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크라틱 덕트에도 문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14-1번 코로나 뷰를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스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스톤으로부터 디스탈 쪽에 있는 덕트들이 다 늘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탈 CBD에 스톤이 있어서 지금 막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변을 봤을 때는 판크레아스도 지금 주변으로 플루이드 콜렉션이 살짝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디스탈 CBD에 있는 스톤이 판크레아틱 덕트를 막아서 판크레아타이티스를 유발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ERCP를 해서 돌을 제거를 하고 디컴프레션을 해서 환자의 상황을 호전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33세 남자 환자가 1개월 전부터 시작된 두근거림으로 병원에 왔다고 합니다.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고 있고요. 평소 복용하는 약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남자가 병력이 없는데 혈압이 두근거림이 있다든지 하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2차성 요인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체중이 5kg 감소했고 식욕은 왕성하다고 하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에도 숨이 차고 하트레이트 지금 121회로 늘어나 있죠. 그리고 신체 진찰에서 목 앞쪽
목 앞쪽이 경도로 부풀어 올라와 있다. 정진시 심음은 규칙적이지만 심박수가 빠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 검사를 봤을 때 쭉 보시면 지금 프리티포가 상승이 되어 있고 TSH는 지금 감소가 많이 되어 있죠. TSH가 서프레션이 되어 있지만 프리티포가 늘어나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이퍼사이로이디즘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이로이드 스캔을 시행해서 하이퍼사이로이즘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교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12세 남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고요. 이틀 전부터 속이 울렁거렸다. 노지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서 묽은 변을 한 차례 봤고요. 복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탈 봤을 때는 열은 아직은 없고요. 복부 진찰에서 장음이 감소되어 있고 우하복부에 압통과 반발통이 있다. 지금 RLQ 쪽으로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페리토나이티스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검사에 봤을 때는 WBC가 증가되어 있고 CRP는 아직은 괜찮고요. 그래서 UA에서도 지금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RLQ에 텐더니스와 리바운드 텐더니스가 있어서 페리토나이티스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1, 2, 3, 4, 5번에서 가장 합당한 소견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번 문제입니다. 56세 여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메스껍고 구토를 한다고 응급실에 왔고요. 2주 전부터 머리가 아팠으면서 점점점 더 심해진다고 하면 우리가 악화된 요인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배가 아프거나 설사는 하진 않았고 3년 전에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신경학적 신체 진찰에서 구음장애나 시야장애는 없고요. 티오노이드 이미지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뇌 앞쪽 부분에 메스가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 신경외과나 신경과 문제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브레스트 캔서에서 우리가 브레인 메타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과 수업에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는 지금 브레스트 캔서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메타스타틱 브레인 투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가장 합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60세 남자 환자가 최근 2개월 전부터 눈이 노랗게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왔다고 하고요. 몸을 가려하지는 않는다. 지금 눈이 노랗게 되긴 하지만 이칭 센세이션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열흘 전 받은 EGD에서는 특이 소견 없고요. 평소 건강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이 과거력도 없고 바이탈도 스테이블하고요. 공막에 황달은 있지만 결막은 창백하지 않다. 지금 황달은 있지만 빈혈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복부 진찰에서 뚜렷한 압통과 반동 압통은 없고 만져지는 덩이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T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스 같은 게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봤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토탈 빌루빈이 약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CEA는 괜찮은데 CA199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CA199이 증가가 돼 있다. 그래서 지금 캔서를 의심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가장 답이 될 만한 것은 담낭암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잊어버리고 휴대전화 등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잘 기억을 못한다면서 병원 왔는데 최근 1년 동안 체중이 4kg 늘었고 얼굴이 자주 붓고 변비도 심하다고 합니다. 8년 전에 갑상선에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년 전에 갑상선에 있는 혹을 제거한 수술을 받았고 얼굴이 잘 붓고 변비도 심하고 체중 증가도 있다. 요 지문을 봤을 때 우리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겠죠.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목 하부에 수술 자국이 있고 우측 갑상샘은 만져지지 않고 좌측 갑상샘이 약간 커져 있지만 부드럽고 혹은 만져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하이포사이로이디즘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TSH를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TSH랑 프레티포를 우리가 살펴봐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하이포사이로이즘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39번 보시면 53세 여자가 수개월 전부터 목 앞부위에 덩이가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특이과거력은 없고 바이탈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목 앞부위에서 약간 단단하고 잘 움직이는 덩이가 만져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갑상샘 호르몬 검사 결과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 초음파 검사에서는 1.5cm 크기의 저에코의 고형결절이 관찰됐다. 다음 검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서 1cm 이상이고요. 그래서 고형결절이 보이고 있고 저에코성 고형결절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조직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악성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로이드에서는 FNA를 해서 우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침 흡인 검사를 통해서 악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70세 여자 환자가 2개월 전부터 컨스피테이션과 테니스무스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왔고요. 1년 동안 체중이 10kg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갑자기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캔서의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패밀리 스토리에서 남동생이 위암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바이탈은 특별히 문제는 없고 피지컬에서도 배는 소프트하고 텐더니스나 리바운드 텐더니스도 없다는 것을 봐서는 뭐 옵스트럭션이 있거나 아니면 퍼포레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RE에서 에너버지 6심 상방에서 픽스드 맥스가 만져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버블한 매스가 만져지면 양성의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식으로 픽스드 매스가 만져지면 우리 악성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검사에서도 CEA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캔서의 가능성을 꼭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요. 대장 내시경에서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렉툼에 따라서 서큘러하게 매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큘러하게 다 매스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MRI에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매스가 도미넌트하게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을 이제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토탈 옵스트럭션에 대해서 디컴프레션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면 스텐트 삽입술이 답이 될 수 있지만 지금 서큘러하게 다 매스가 있긴 하지만 아직 옵스트럭션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지문에서도 장음, 배도 평평하고 장음도 잘 들린다고 하기 때문에 옵스트럭션의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은 답이 안 되고요. 국소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 이하거나 3cm 이하면 우리가 국소절제술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둘러가지고 매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국소절제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CRT는 우리가 노드에 전이가 돼 있거나 아니면은 T 스테이지에서 T3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CCRT를 한다고 하지만
학생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알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둘러가지고 메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하지 말고 우선은 CCRT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CCRT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로우 엔테리어 리섹션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틀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왔고요. 열흘 전에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콜레시스텍토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레시스텍토미를 받은 환자에서 이제 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배도 아프고요. 그래서 바이탈 봤을 때 체온도 지금 상승돼 있고 오른쪽 윗배에 압통이 있지만 반동 압통은 없다. 피검사 결과를 봤을 때 WBC도 지금 올라가 있고 ESR, CRP도 지금 증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CT를 보니까 이 안쪽으로 쓸개가 있을 법한 요 근처 부분으로 이렇게 어둡게 고여 있는 게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시스텍토미를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안에 뭐가 고여 있다라고 하면 가장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바일이 새는 거죠. 그래서 수술 중에 이제 CBD 인저리가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수술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수술을 콜레시스텍토미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가 시스틱 덕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시스틱 덕트를 살짝 남기고 이렇게 쓸개를 떼어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은 렘넌트 시스틱 덕트의 스탬프를 적절히 처리를 못해서 이쪽에서 이제 바일이 찔끔찔끔 새는 경우도 있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탬프의 리 가능성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CT 한 장만 가지고는 두 개를 감별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바일이 새고 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PCD를 넣어서 안에 있는 고여있는 바일을 빼내고 바일을 이제 빼내서 점점 양이 준다. 그럼 저절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막힌 거니까 PCD를 제거하면 되고요. 만약에 계속 샌다. PCD를 통해 나오는 바일의 양이 줄지 않고 계속 된다. 이러면 우리가 익스폴레이션을 해서 수술방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답이 먼저 PCD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경피적 배농술이 되겠습니다. 54번 보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왼쪽 유방이 아프고 유방에서 덩이가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 왔죠. 덩이가 만져진다고 해서 병원 왔습니다. 통증은 생리 전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지만 생리가 끝난 후에도 지속이 되고 덩이도 생리가 끝난 후에도 계속 만져진다. 약간 사이클릭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호르몬 내 수치에 따라서 사이클릭하게 통증이라든지 덩이 크기가 변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탈은 다 괜찮고요. 왼쪽 유방 위쪽 안쪽에 두꺼워진 유방 실질이 만져진다. 유방 촬영술 사진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있고요. 주변으로 이런 식으로 칼시피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꺼워진 유방 실질이 만져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맘모그래피와 추가적으로 이제 브레스트 소노를 시행해서 병변의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캔서스 레전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코어 바이옵시를 하고 주변에 이제 겨드랑이라든지 아니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스트 MRI를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스트손을 먼저 기본적으로 세트로 맘모그래피랑 시행하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브레스트 MRI나 코어 바이옵시 같은 것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보겠습니다.
68세 여자 환자가 일주일 전에 발생한 SAH로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이틀 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중요한 클루죠. 그래서 누워 있는데 다리가 부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DVT 가능성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체 통증과 색깔 변화와 호흡 곤란 지금 없다고 하고 바이탈도 지금 괜찮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 둘레가 3cm가량 증가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 초음파 사진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커먼 페브랄 베인이 보이는데 이제 프로브를 대고서 초음파 프로브를 가지고 이렇게 눌렀을 때 정상적인 정맥이면은 압력이 낮기 때문에 컴프레션이 돼야 되는데 지금 컴프레션 되지 않는 게 보이죠. 그리고 안쪽이 조금 어둡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바로 DVT의 초음파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눌러서 컴프레션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베인이 눌리지가 않는다. 그러면 얘는 DVT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스트 CT를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지금 어두운 부분이 보이죠. 그래서 풀모널 스롬보 엠볼리즘도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바이탈이 스테이블 하기 때문에 안티플레이틀릿을 사용을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문제가 뭐죠? 일주일 전에 SH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라는 거죠. 그러면 안티플레이틀릿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우리가 IVC 필터를 삽입을 하니까 답이 3번이 아니라 5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바이탈이 언스테이블 하거나 문제가 크다고 하면 우리가 뭐 혈전 용의자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SH 환자이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보겠습니다. 67세 남자 환자가 6시간 전부터 배가 아프고 의식이 나빠져서 응급실에 왔대요. 1년 전부터 발딱거리는 덩이가 윗배에서 만져졌으나 별다른 진찰은 하지 않았다. 배에서 덩이가 만져지는데 걔가 약간 펄스가 만져진다 라고 하면 가장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트리플 A라는 거죠. 트리플 A인데 지금 혈압은 떨어져 있고 호흡도 올라가 있고 하트레이트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복부는 팽창되어 있다. 그러면 약간 지금 하이포볼레믹 샥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복부가 팽창되는 것은 이제 피가 나니까 배가 헤모페리토니엄 되면서 배가 팽창을 하는 거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피검사 결과를 봐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지금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트리플 A의 럽처로 인해서 헤모페리토니엄이 되면서 하이포볼레믹 샥인 경우겠구나 라고 우리가 CT를 보기 전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CT를 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형이 되는 굵은 혈관이 보이죠? 이게 에올타인데 업도면 에올타가 지금 엄청나게 원래도 커져 있는 건데 주변으로 이렇게 다 막 새고 있죠. 피가 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트리플 A의 럽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복부 대동맥류가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41세 여자 환자가 하루 전부터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고 하고요. 통증은 옆구리까지 뻗치고 갑자기 시작돼서 악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도 유사한 통증이 있었다고 하고요. 지금 열도 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장음은 지금 감소되어 있고 오른쪽 윗배에 압통이 있다. 지금 RUQ에 페인이 있으면서 RUQ 텐더니스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랩을 봤을 때는 WBC도 지금 증가가 되어 있고요. 토탈 빌루비는 괜찮은 걸 봐서나 우선 옵스트럭션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ST와 ALT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고 감마 GT도 지금 상승이 되어 있고요. 지금 PT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명확하게 이 지문만 봐서는 뭐다라고 정확하게 진단명 내리기는 어렵지만 알류큐 쪽에서 이런 비슷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